카르다노 에이다가 지난 2년 동안 하락만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희망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에이다에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에이다의 가격. 자,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에이다 희망이 있는 걸까?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카르다노의 로드맵입니다. 개발 계획. 바이론과 함께 카르다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쉘리. 이때 탈중앙화가 되면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합니다. 고겐. 멀티 자산이 지원되고 스마트 컨트랙이 구현됩니다. 이게 2021년입니다. 그리고 바쇼. 볼테어. 이 두 개는 동시에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바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쇼란 확장성을 늘려주는 그러한 단계인데 그 전에는 내적인 개발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초를 다져가면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개발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지, 얼만큼 많은 노드들과 여러 구성 개체들이 효율적으로 맞물려서 얼만큼 빠르게 작동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구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볼테오도 매우 중요한데요. 볼테오라면 거버넌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뭘 컨트롤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고 투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면 거버넌스가 꼭 필요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데 명확한 룰이 없다면 진행할 수가 없겠죠. 다른 프로젝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스마트 컨트랙,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카르다노는 여기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마치 비트코인의 모델을 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르다노의 개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이라는 오픈소스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데이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걸 커밋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 커밋의 숫자가 가장 높습니다. 24,177개.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폴카닷, ICP, 플로우, 이런 순인데요. 지난 일주일을 보면 폴카닷, ICP, 카르다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순이고요. 생태계별로 보자면 이더리움, 폴카닷, 솔라나, 코스모스,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많은 개발이 있다고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르다노가 열심히 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게 숫자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코인의 가격에.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개발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개발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7월 30일에 있었던 찰스 호스킨슨의 유튜브 영상에서 AI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히드라라면 오프체인을 말하는데요. 카르다노 네트워크 블록체인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보내주게 됩니다. 마지막 값만. 이걸 스테이킹 노드가 처리를 합니다. 카르다노가 스테이킹 노드가 한 3,000개가 넘습니다. 각 스테이킹 노드에서 초당 1,000개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당 1,000개면 3,000개의 노드가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초당 300만 개! 이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흥분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트랜잭션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건 소규모 결제,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이거 개발해서 론칭을 하면 스위치만 탁 켜면 바로바로 그냥 초당 100만 개의 트랜잭션도 가능한가 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히드라가 론칭이 벌써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개별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떤 덱이 있다면 이 덱에서 히드라의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해서 끼워 맞추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덱에서는 또 따로 연결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고 금방 뚝딱 스위치를 켜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건 좀 안타깝죠. 뭔가 좀 파격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히드라 같은 경우가 이 개발도 그렇게 간단하게 탁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히드라가 벌써 론칭이 되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는 2025년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그 결과물을 중간중간에 보여준다면 또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트릴은 또 뭘까요? 미트릴이라면 이 칼다노 블록체인 자체 안에서의 확장성,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트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하고 가벼운 블록체인. 자, 어떤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려면 전체 모든 블록을 다운받아서 그걸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가 멀쩡한 노드인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스테이킹이라면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권한으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요 블록 값은 문제가 없네. 체크. 얘네들도 체크. 이렇게 사인을 해서 그 사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스냅샷을 찰칵 찍어서 사진만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사진 있네. 오케이. 바로바로 그것만 보고 진행하면 되니까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미트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트릴에는 롤업 개념도 포함됩니다. 롤업이라면 이더리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 2가 미리 트랜잭션을 처리한 다음에 그걸 묶어서 이더리움의 메인넷에 보내주는 거죠. 카르다노에서도 레이어 2라든지 오프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해서 이걸 말아서 하나로 롤업 만다. 말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슝 하고 넘겨주면 그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러면 훨씬 더 확장성을 늘릴 수가 있겠죠. 자, 미트릴의 론칭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미트릴 베타 버전, 그리고 미트릴 MVP, 그리고 최종 버전 미트릴. 베타 버전은 7월에 출시가 벌써 됐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이고, MVP는 2023년 말까지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 버전 얼티밋 페이스, 이건 미트릴 2024년에 최종 버전이 론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2024년이라면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뭔가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리고 히드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히드라가 벌써 론칭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히드라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0.12 버전, 0.13, 그리고 0.13.뭐뭐, 그리고 최종 1.0 버전, 그리고 그 다음 버전까지 이렇게 쭉 나갈 텐데요. 와, 많습니다, 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면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칼다노의 개발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좀 그냥 바로바로 척척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 개발은 뭐 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는 여러 플랫폼들이 이더리움을 쫓아갑니다. 이더리움이 정해놓은 어떤 표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 방향이 정해져 있고, 또 이더리움이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쉽게 바로 쫓아가기도 하고, 코드를 카피해다가 살짝 바꿔서 자기네들한테 맞게 그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다노는 독립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부터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을 내놓을 때도 그랬죠. 바로 뭔가 실행에 옮기고 디파이도 하고 코인을 막 바꾸기도 하는 그런
진행이 척척척 일어날 줄 알았는데 2021년에 안 돼 하면서 에러야 뭐 하루 이틀 걸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으아 망했다 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칼다노 측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본인들은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새로 이걸 습득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별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이 어카운트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어카운트가 이 코인을 이리저리 옮겼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UTXO라는 그런 트랜잭션별로 이 트랜잭션에 있는 코인을 다 썼으면 처리가 되고 남은 건 이리 옮겨져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데 카다노가 익스텐디드 UTXO 모델을 추구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처리 방법인데요. 트랜잭션별로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게 어느 정도 표준이 된다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좋은 방법이다 라고 칼다노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칼다노 생태계의 전반적인 규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 4분기 일평균 트랜잭션 개수가 48,825개 3, 4분기에서는 33,000개로 떨어집니다. 4, 4분기에는 35,000 조금 낮았습니다. 이때 시장 상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때 조금 살아났고 2023년 1, 4분기에 들어서서 조금 더 좋아지고 2, 4분기에 57,881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NFT 트랜잭션 8,800, 5,300, 6,300, 4,500, 2,900 NFT 트랜잭션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토럴 밸류 락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디파이에서 얼만큼 많은 자금이 묶여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달러로 보면 1억 2천만 달러 정도 2022년 2, 4분기에 그런데 3, 4분기에 77밀리언 달러로 뚝 떨어졌죠. 7,700만 달러 5천만 달러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2023년 1, 4분기에 크게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1억 3,800만 달러 그리고 2, 4분기에는 1억 5천만 달러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칼다노의 TVL, 디파이에 묶여있는 자산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라마에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밑에 차트가 보이죠. 2022년 말까지 쫙 빠졌다가 2023년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TVL을 이더리움 TVL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여기 초록색이 이더리움입니다. 2021년 상승장에서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줍니다. 2022년 말까지 2023년에 들어서서 잠깐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칼다노는 어디 있을까요? 밑에 파란 색깔 라인 그냥 일자죠. 이더리움에 비교해서는 일자다, 거의 없다, 무시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더리움은 217억 달러, 카다노는 1억 6천만 달러, 100배가 넘습니다.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비록 초라하지만 그래도 칼다노는 성장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칼다노 스테이킹 노드의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187개 3,187개의 스테이킹 노드가 스테이킹을 하면서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은 5,830개. 그런데 밸리데이터는 70만 개 이런 얘기도 있죠. 밸리데이터와 노드는 살짝 다릅니다. 밸리데이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고요. 노드는 하드웨어. 실제로 5,830개의 컴퓨터 서버가 밸리데이트를 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록을 만들고 브로드캐스팅을 해서 다른 데 알려주고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칼다노와 큰 차이가 없죠. 3,000개가 좀 넘으니까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칼다노도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에이다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에 있는 에이다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354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최고점이었을 때가 대략 3,600원 정도. 와, 이때가 2021년 8월이었죠. 여기 노란 색깔 라인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2020년 5월,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4월.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반감기에 맞춰서 에이다의 가격도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45일, 250일 정도, 그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그럼 250일 정도면 어디쯤일까? 그 전 사이클에서 250일이면 요 정도, 여기 어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어디 와 있다면,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이때는 코로나 엄청 꺼졌다가 다시 회복. 그래서 결국은 횡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얼마까지 빠졌을까요? 이때 에이다가 26원 정도. 와, 고점 대비로 보면 에이다가 98% 하락을 했습니다. 98% 하락. 이번 사이클에서도 에이다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91% 하락. 와, 오케이. 이렇게 하락한 건 좋은데 이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락을 해도. 이때 상승은 또 얼마나 했을까? 최저점부터 고점까지 보면 13,000%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아직까지 떨어진 건 떨어졌다고 치고 이 정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 그러면 뭐 우리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저점을 비교해봐도 이때 27원 정도, 27원에서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 여기죠. 이때가 320원 정도. 그러면 1100% 정도 상승.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이 있다면 도대체 뭘까? 바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런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내어놓으니까 코인의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다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겠네. 발전하네.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가격이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쉘리 하드포크가 이때 있었는데 쉘리 하드포크란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는 그 하드포크였습니다. 이 하드포크를 앞두고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다의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 하드포크가 있고 나서는 근데 하락을 했어요. 횡보하다가 메리 하드포크, 이때 멀티에셋 이거 나온다 하면서 바로 그 전까지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론조 하드포크, 이게 스마트 컨트랙 또 상승을 쫙 했죠. 이때 코인베이스 이때 또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런데 역시 또 하드포크 후에는 큰 하락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에이다는 하드포크 끝나면 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메리 하드포크 이때도 전체 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꺾였다면 뭐 하락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로 인해서 미리 올랐다가 막상 터지고 나면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바실 하드포크 후에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바실 하드포크 전에는 상승이 없었죠. 살짝 회복 할랑말랑 하다가 이때는 워낙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그리고 역시 하드포크 후에는 하락. 자, 이번에도 이런 비스무리한 하드포크라든지 무슨 업데이트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이 하드포크는 타이밍이다. 자, 내놓자 하고 갑자기 뭔가 개발해서 내놨을까요? 이런 개발들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2019년에 대부분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때는 그동안 몇 년간의 고생해서 개발한 결과물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은 이때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승장, 이때 이러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칼다노의 개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내놓을 바쇼의 확장성을 늘려주는 그런 개발들이 이러한 상승을 일으켜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다가 무지무지 빨라지고 개발하는 이런 많은 뎁들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커진다면 뭔가 자극을 탁 주면서 이런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시큰둥하다면 얘런하네, 뭐 잘 안 되네, 이렇다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알론조 하드포크 스마트 컨트랙 연결을 했더니 너무 느리네. 하지만 가격은 미리 올랐습니다. 쉘리 하드포크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되면서 벌써 그 전에 기대로 올랐어요. 대부분 미리 올랐는데 시장이 가슴이 설레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업데이트, 뭔가 결과물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면, 히드라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그 전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내놓는 거니까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또 미리 쫙 올라갔다가 히드라 막상 나오면 또 하락으로 또 실망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칼다노의 개발 중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런 자극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에이다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다 가격에 하방 압력을 놓고 있는 게 바로 증권 여부입니다. SEC가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었죠. 이러한 불법 증권을 거래하게 했다, 그런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언급된 코인들 중에 바로 에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도 SEC에 끌려가서 리플처럼 그렇게 시달리는 게 아닌가, 큰일 났다 하면서 에이다 가격, 그리고 또 에이다 말고도 솔라나, 폴리곤 등등 많은 코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찰스 호스킨슨이 SEC가 지금 에이다한테 소송을 건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다한테 소송을 걸었다면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소송도 안 걸었는데 나서서 막 SEC를 고소하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지켜보고 있긴 하는데, SEC의 이런 소송, 이런 것들은 정치적이다,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SEC가 우리 에이다를 만약에 소송을 걸고 공격을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에이다는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칼다노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에이다를 팔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에이다도 ICO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했습니다. 미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코인 판 걸 가지고 미국이 와서 멱살을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리플이 코인 팔았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추장이 와가지고 막 리플의 멱살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다야말로 SEC 소송에는 굉장히 자유스럽지 않나, 이러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아직도 시장에는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게 해소된다면 지금 눌려있던 게 회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레어 이보라는 블록체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찰스 호스킨슨이 연사로 나서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다노가 새로운 디지털 국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가장 큰 암호화폐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제치고, 야,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자, 이 칼다노가 그리는 그림,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 인프라를 갖추겠다. 코인을 이리저리 옮기고 금융을 책임지는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까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에이다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다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리플도 솔라나도 또 다른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코인이 된다. 이러한 야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길 향해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칼다노 같으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부여해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 프로젝트 자체 방향을 보자면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탄탄한 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칼다노 같으면 검증된 논문으로 발표된 그러한 기술을 도입하고 또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돌다리도 수십 번씩 두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두드리고 있어서 너무 늦게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자, 그런데 설계가 좋다고 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운도 따라야 되겠고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 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컨트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다가오는 상승장 2024년 그리고 2025년으로 연결되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상승장 속에서 에이다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대를 일단 갖고 우리가 아는 것을 기반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